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 그리고 분노가 치는 얘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요, 밝은 미소로 일터로 향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남빛 기자. 예. 지난 12일 오전 중에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원료 운송을 위해서 2명의 용달업체 화물차 기사 두 분이 네. 이곳을 이제 방문했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네. 영상 속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같이 목격을 하실 수가 저게 있는데요. 해당 영상인가요? 지금 네. 동그라미에 방금 잠깐 표시가 됐던 네. 지금 저 원료 더미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네. 저 두 분이 이제 화를 당한 그 두 분인데요. 네. 갑자기 저렇게 서 계시다가 뒤에서 원료 더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한 포대당 20에서 25kg인데 뭐 수십 더미가 저렇게 한꺼번에 쏟아졌으니까요. 네.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저 보입니다. 한 포대의 무게가 25kg. 최대 25kg가 나간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적재물이 저 화물차 기사 두 분을 순식간에 덮쳐서 바로 이제 쓰러진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아니 그럼 빨리 지금 저 원료 더미를 걷어내는 것도 중요해. 빨리 119 부르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는데 네. 당연히 저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또 이제 누구는 신고를 하셨겠죠. 네네. 그런데 저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네. 뭐 지게차도 동원해서 바로 저걸 들러 이렇게 동원을 하고 네. 사람들도 막 쏟아져서 하는데 네. 저게 이미 이제 사고가 저 충격이 일어난 저 자체만으로도 큰 네. 부상이었기 때문에 네, 보세요,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도 지금 어찌할 줄을 몰라서 지금 다급한 마음에 원료 더미를 지금 손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분들 상태, 지금 두 분이 저게 원료 더미에 깔렸었는데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한 분은 의식불명인 상태고요. 네. 한 분은 다리를 크게 다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황당하게 이제 업체 측인데요. 네. 일단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업체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네. 또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 일단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인터넷 사이트에요. 동영상을 보고서도 정말 회사 책임이 없는지 밝혀달라라고 하면서 네. 네티즌들한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 이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에 계셨던 분이 지금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신 분이고 그 옆에 계셨던 분은 지금 아내분인데 그 아내분이 저희 뉴스파이터에 직접 호소를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셨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식이 아직 안 들었어요. 지금 현재 그 압이 있어가지고 부풀어 올라서 얼굴 전체는 다 지금 코뼈부터 눈 옆에 뼈, 턱뼈, 목, 입안 그런데 싹 다 지금 전부 수술해놨어요. 지금 상태가 이거 보통이 아니고요. 목뼈하고 이 허리뼈도 다 지금 부러지고. 근데 그 업체 측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없다. 왜 와서 다쳤느냐 이런 식 있잖아요. 한마디로 자기는 한 푼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흘이 넘도록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심에서 문자를 넣었어요. 진짜로 온 거예요. 오셨길래 병원비가 이렇게 나왔다. 사장님 정산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못 주고 간대요. 자기는 책임 없다 그러고 회사 책임 없다 그러고 지금 이 회사가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몇 번 갔거든요. 그 후로도. 근데 안전조치가 완전히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 변호사님, 아니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아니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돈이 없다고 피해 보상 못 해주겠다 이거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까? 법으로 처벌할 수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할 의무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저분이 이제 이분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게 돼 있고 네. 양벌 규정에서 대표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봤지만 안전장치라는 걸 전혀 볼 수가 없고 네네. 만약에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면 저게 저렇게 어이없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네. 겁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분께서
전혀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머리 등에 중상을 입게 되신 건데요. 네. 이 부분에는 이제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요, 이 업체 대표란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요, 하루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저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지금 처참합니다. 지금 그 아내분께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상태가 처참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요? 하도 오죽하면 연락이 없어서 이 아내분께서 그 업체 대표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 대화를 보내도록 이런 방구가 없어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몇 번이고 대화를 합니다. 사장님 보십시오. 사장님 뭐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장님께서도 가족이 있잖아요.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잖아요. 사람의 도리는 하고 사십시오. 사장님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맛있게 많이 들고 계시죠? 그랬더니 토요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그제서야 답이 한마디 옵니다. 그런데 와서도 자신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 대표라는 사람한테 직접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좀 도와주면 좋은데 돈 월급 듣고 지금 이제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뭐 능력이 없어지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 책임을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본래 자기들이 산재라든지 공대 조합 이런 걸 본래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었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 보험은 든 것 같아요. 그거를 처리를 하라 그랬고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한테 접근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저희들한테 그 인사 소송을 걸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판결을 보고 그때 보려고요. 그러면은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예. 제가 보고 왔는데 한 분은 좀 많이 빠졌어. 제 힘은 뭐 없어요. 그냥 법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정신을 졌다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표현 보셨죠? 저희 제작진이 그럼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했더니 아주 친절하게 네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이 사람 정말 생각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서로 우리 집에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다쳐도 네. 그 다친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람의 도리이건을. 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요. 저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그 25kg 중량이 나가는 포대를 사람 키 높이보다 한참 높이 쌓아놨으면 네. 이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안전 펜스를 친다든지 해갖고 그 보호 조치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접근 금지라는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판이라도 붙여주는 게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그거 없이 네.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물론 네. 이제 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회사 소속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어떤 직무를 하기 위해서 저기에 방문했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저분들이 일부러 기대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댄 것도 아니에요. 네. 기대면서 뭐 자초한 과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네. 따지지만요. 명백한 거는 이분들이 위험한 어떤 그 상황을 연출해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네. 당연히 민사도 책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네. 뭐 결국은 지금 이 사장 하는 태도를 봐서는 고발 조치하고 그다음에 저 민사소송을 같이 병행해야 될 걸로 보이네요. 근데 네. 일부 사업자 중에 아주 습관이 안 좋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거죠. 지금 저분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건데 네. 저희 일일 병원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신이 다 매일매일 물어주다 보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판결로 갔을 때 보험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은 물론 구상권이 나중에 들어오긴 하겠지만 과실상계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나만 잘못했냐. 본인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전부 책임질 수는 없고 나눠서 책임지자. 이런 생각이 바탕에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네. 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일단 사람이 중한 상태에 빠졌으면 치료를 해서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업자분들 더군다나 산재도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요. 해당 업체 대표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 직원들은 끔찍하게 챙기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도와주면 좋은데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 직원들이 이 말 듣고 반색할 것 같습니까? 혹시 저 상황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나에게도 나 몰라라. 나의 일도 나 몰라라 하진 않을까? 이 사장의
진짜 얼굴을 본 건 아닐까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앞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신, 안타깝게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신 이 남편분의 아내분,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 아내분의 얘기를 보니까요. 왜 와서 다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왜 그 자리에 와서 다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런 사고가 났을 때 그 담당자들이 하게 되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일부러 내가 다치게 한 게 아니니까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 장소는 저분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냥 길을 가다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넘어져서 다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건물주가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이 있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운영을 한 거예요. 네. 안전 펜스도 없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직원들은 그게 아마 이 일이 한두 번 있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많이 쌓아 네. 올렸을 때 넘어지는 거는 반복적으로 있었을 텐데 네네. 직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랬던 거고 네. 낯선 경우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진짜 네. 그 영문도 모르고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이런 사고는 반복해서 일어날 네. 거고 이분이 다시 이런 사고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이게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네. 이런 안전사고가 여기서는 다시는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업체 대표 지금 민사소송, 지금 소송까지 가겠다는 심사인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소송을 가게 돼서 물어야 될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혹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한번 이 소송 지켜보겠습니다. 판단 잘못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가셔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사과하십시오. 100번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쾌유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십시오. 무슨 이게 법으로 가자고 지금 소송 얘기를 운운합니까?